오신희 씨요. 이거 정말 큰일인데 회사에다가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 사실을 정말 알려도 괜찮을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여기 외국의 여기자가 고민에 빠져 넋이 나간 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최근 상사의 지시로 한국으로 파견되어 긴급 속보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녀가 이렇게 충격에 빠진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메일을 너무 많이 읽어서 눈이 피곤했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뜨는 거예요. 상사한테 온 메일이었고 제목은 긴급 새로운 임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메일을 클릭해서 열어보면서 기분이 다운됐어요. 이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상사는 제가 한국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크고 멋진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시골의 작은 마을로 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국 시골에서의 지난 임무도 힘들었는데 이번 건 더 나빠 보였어요. 저는 기자예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쓰죠. 제 상사는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가난한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쓰라고 해요. 그게 흥미로운 뉴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한국은 제가 글을 써왔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요. 한국은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상사는 한국에도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살고 있는 가난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 곳을 찾아서 글을 쓰라는 거예요. 가난과 낙후된 모습을 보여줘. 현실감 있게. 상사의 거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상사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놨어요.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 마을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에 대해 글을 쓰라는 거죠. 저는 빨리 끝나고 크게 불편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중국에서의 경험 이후로 또다시 나쁜 길과 좋은 숙소가 없는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노트북, 몇 권의 노트를 챙겼죠. 옷은 많이 필요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입을 것만 챙겼어요. 짐은 가볍게 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을에 좋은 도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중국에서 큰 캐리어를 끌고 다니던 힘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가방을 닫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은 뭔가 다를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지만 다른 여행들과는 다를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침대에 앉아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불빛이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죠. 한국 영화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pop 음악에 대해 들어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시골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들어 한국의 시골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의 기사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뷰티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죠. 하지만 작은 마을이나 섬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이 저를 걱정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흥분되게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 경력에 정말 좋을 수도 있죠. 시계를 보니 공항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문을 잠그면서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했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저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한국의 시골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몰라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머릿속으로 예상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봤어요. 1점 오래되고 허름한 집들, 2점 흙길, 3점 옛날 도구로 농사 짓는 사람들, 4점 인터넷이나 휴대폰 없는 곳, 5점 구식 옷차림. 이런 것들이 진짜일지 궁금했어요. 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했어요. 작은 마을에서도 삶이 좋다는 걸 보는 건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면 쓸 기사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기사가 없으면 상사는 아주 불만스러워할 거예요.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면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건 모험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세상의 한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준비가 되었길 바랐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몇 시간 동안 좁은 좌석에 앉아 편하게 하려고 애썼죠. 몇 번 잠깐 졸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의 농촌 지역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대도시와 기술 기업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작은 마을에 대해 쓰여진 것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제 일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았지만 어쩌면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일지도 몰라요. 여기엔 아직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드디어 우리가 착륙했을 때 저는 피곤하고 몸이 뻣뻣했어요. 하지만 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멋졌어요.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공항 여기저기에서는 로봇이 사람들을 도와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여기가 제게 깊은 인상을 주는 곳이 아니라고 다시 상기시켜야 했어요. 공항은 원래 멋지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공항은 마치 그 나라의 대문과 같으니까요. 여기서 본 것이 시골에서 보게 될 것과 같을 거란 보장은 없었어요. 택시기사님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는 아마 50대 중반쯤 되었을 것 같은 조용한 남자였어요. 그는 영어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미소를 많이 지었어요. 제 짐을 택시에 실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우리는 출발했죠.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 있는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표지판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대도시와 작은 마을들을 지나갔어요. 각 장소마다 고유의 매력이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디서나 옛것과 새것이 섞여 있다는 점이었어요. 초현대적인 건물을 지나면 바로 옆에 곡선 지붕을 가진 전통적인 한국 가옥이 있었어요. 전혀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습이 아니었죠. 몇 시간을 달려 우리는 드디어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곳이 오래되고 낡았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현대적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여객선 시간표를 보여주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이 있었고 저는 심지어 기계에서 티켓을 살 수도 있었어요. 사용하기 정말 쉬웠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발전된 곳에서 어떻게 낙후되고 어려운 곳에 대해 쓸 수 있을지 말이에요. 여객선 자체도 괜찮았어요. 어쩌면 너무 괜찮았을지도 모르죠.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도시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바다는 깊은 푸른색이었고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주변 다른 승객들을 둘러보았어요. 대부분은 현지인처럼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책이나 신문을 읽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들의 교복은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그들은 웃으며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죠. 고난은 어디 있는 거지?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건 제가 전하려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객선이 계속 항해하는 동안 저는 프랑스에 있는 제 편집자를 떠올렸어요. 그는 가난하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원했어요. 그는 한국이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것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 시골에서의 지난 취재가 생각났어요. 그건 힘들었죠. 여행도 힘들었고 머문 곳도 꽤 열악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것을 예상했었는데 이제 이 편안한 여객선에 앉아보니 이번 여행은 아주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전히 여기에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단지 제가 찾으려던 이야기가 아닐 뿐이죠. 여객선이 잔잔한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면서 저는 그 섬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그곳이 제 편집자가 원했던 진짜 한국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줄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섬에 가까워졌어요.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물 위에 반사되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섬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과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거라는 것. 여객선이 섬의 작은 항구에 천천히 다가가면서 저는 짐을 챙겼어요. 손에 든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었죠. 이 여객선에서 내리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제 편집자가 상상했던 가난하고 어려운 곳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곳일까요? 섬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건물들도 보였고 부두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보였어요. 그곳은 평범해 보였어요. 심지어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확실히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여객선이 부드럽게 부두에 닿자 저는 일어섰어요. 이 섬이 저에게 어떤 것을 준비해 놓았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죠. 여객선이 작은 섬의 항구에 들어서자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죠. 제 편집자가 제가 쓰길 바랐던 진짜 한국을 마주할 순간이 온 겁니다.
저는 배낭과 카메라를 챙겨 가난과 고난의 모습을 포착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여객선에서 내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허름한 마을 대신 제 눈앞에는 그림엽서 같은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아름다운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들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졌어요. 기와 지붕과 나무 벽이 있는 이 전통 건물들 옆에는 현대적인 상점과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보였어요. 저는 눈을 몇 번 깜빡이며 제가 뭘 잘못 본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가난은 어디에 있나요? 흙길과 무너진 건물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저는 카메라를 목에 건 채로 메인 거리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길은 매끄럽고 포장이 잘 되어 있었고 구멍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꽃들이 인도 옆 화분에 피어 있었어요. 밝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몇몇 나이 든 남성들이 카페 밖에서 커피를 마시며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제가 잘못 내린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여객선 시간표에는 분명히 이곳이 맞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편집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더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여기에 오기 전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요. 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신선한 음식 냄새를 따라 현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활기찬 곳이었고 색깔과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하며 소리쳤고 신선한 생선은 얼음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테이블 위에 무지개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음식들로 가득 찬 바구니들을 봤어요. 말린 해초, 뿌리채소, 그리고 온갖 모양의 버섯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였습니다. 가판대 사이의 통로는 넓고 걷기 쉬웠고 바닥에 쓰레기도 없고 악취도 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다른 나라에서 본 혼란스럽고 더러운 시장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친절한 할머니에게서 말린 오징어로 보이는 작은 봉지를 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어 몇 마디라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웠습니다. 저는 쫄깃하고 짭짤한 간식을 씹으며 생각보다 꽤 맛있었어요. 마을을 더 깊이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현대적이고 번성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새 것처럼 보이는 교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저는 무료 컴퓨터 강좌를 광고하는 작은 도서관을 지나쳤어요. 심지어 가장 작은 가게들조차 무료 와이파이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뭘 써야 할까요? 편집자는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를 원했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마치 여행 잡지에 나올 법한 매력적이고 잘 관리된 마을뿐이었어요. 아마 더 멀리 나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분명히 마을을 벗어나면 편집자가 원했던 진짜 한국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항구로 돌아가 더 많은 섬을 탐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작은 자전거 대여점을 발견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약간의 영어를 할 줄 아는 친절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좋은 자전거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고 섬의 지도가 그려진 지도를 주었어요. 심지어 저에게 방문해 볼 만한 흥미로운 장소도 몇 군데 표시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그가 떠나기 전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는 웃으며 카운터 밑에서 작은 패키지를 꺼내 주었어요. 여기, 이거 드셔보세요. 섬에서 유명한 쿠키예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선물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동안 쿠키의 달콤한 냄새가 주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오늘 제대로 먹은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을을 벗어나 있는 길은 좁았지만 포장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녹색 언덕 위로 구불구불 이어졌고 작은 농장들과 더 많은 전통 가옥들을 지나쳤어요.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고 시원한 바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짠 바다 냄새를 날려버렸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동안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취재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편집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고 심지어 행복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해 보였어요. 숨을 돌리고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언덕 꼭대기에 멈췄습니다. 아래로는 마을 전체가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정말 멋진 광경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종류의 사진은 아니었지만 이곳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 서서 쿠키 하나를 먹으면서 참고로 아주 맛있었어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뭔가 예상치 못한 멋진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자전거에 다시 올랐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섬을 더 보고 싶어졌어요. 또 어떤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제 숨을 먹게 했어요. 푸릇푸릇한 풀로 덮인 언덕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울창한 숲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었는데 나무잎들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끔씩 논밭이 보였는데 가지런히 줄지어 심어진 벼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저는 자주 멈춰서 사진을 찍곤 했어요. 이 섬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건 확실했죠.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고난과 역경을 찾아야 했어요. 프랑스에 있는 제 편집자에게 좋은 기삿거리를 제공해줄 만한 그런 것들이요. 1시간쯤 자전거를 타고 나서 작은 농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드디어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내가 찾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낡고 오래된 도구들, 힘겹게 일하는 농부들, 어쩌면 가난까지도 상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제가 본 것은 예상과는 달랐어요. 농가가 소박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전통 한국식 지붕은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고 벽은 새하얗게 깔끔했어요. 마당에는 반짝이는 빨간색 트랙터가 있었는데 절대 낡거나 오래되지 않았더군요. 근처 들판에서 일하고 있던 중년 남성이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약간 망설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멈춰야 할까?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어쩌면 그가 제가 찾고 있는 진짜 시골 한국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지도 몰랐으니까요. 자전거에서 내리자 농부가 다가왔어요. 그는 바지에 손을 문질러 닫고는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가 약간의 억양이 있지만 분명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김 씨입니다. 우리 작은 섬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가 영어를 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저는 장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기자입니다. 한국의 시골 생활에 대해 쓰려고 왔어요. 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멋지네요. 우리 농장을 둘러보시겠어요? 기꺼이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이곳에서 그들의 삶 속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 씨가 안내해준 농장을 둘러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농장은 작았지만 현대적인 기술로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김 씨는 1년 내내 채소를 재배하는 온실을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자동급수 시스템과 기후 조절 장치가 있더군요. 우리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사용해요. 김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기술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더 좋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그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 안에는 파리에 있는 제 사무실보다 더 첨단인 컴퓨터 장비가 있었어요. 여기서 저희는 온라인 판매를 관리해요. 김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도시의 고객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팔아요. 인터넷 덕분에 농부로서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곳 작은 섬 농장에서 이런 걸 보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디에 고난이 있다는 걸까요? 역경은 어디 있는 걸까요? 제 고정관념에 대해 약간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김 씨,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농사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날씨, 해충, 시장 가격에 대해 걱정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삶은 좋아요. 우리는 기술과 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아요. 우리 아이들도 원하면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는 집 앞에서 충전 중인 세련된 전기차를 가리켰어요. 우리의 교통수단도 이제는 현대적이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집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세련된 도시 옷을 입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 여기는 제 딸 수연이에요. 김 씨가 소개했어요.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농장의 웹사이트와 온라인 활동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죠.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반가워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 섬을 즐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수연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섬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고속 인터넷,
정기적인 여객선 서비스, 심지어 긴급 상황을 위한 드론 배달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어요. 이 외딴 섬이 현대 세계와 전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제가 김씨 농장을 떠날 때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환대에 감사하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페달을 밟으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번 취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제가 쓰려고 했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 시골 공동체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없는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거나 제가 본 진짜 이야기를 전할지. 마을에 도착해서 황금빛 노을이 바다에 반사되는 것을 보며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상상 속의 한국 시골이 아닌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 시골에 대해 쓰기로요. 제 편집자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 몰라도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널리즘이 아니겠어요? 흘길을 천천히 자전거로 달리면서 시골 풍경을 두리번거리며 내가 찾아야 할 가난과 고난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태양은 하늘 높이 떠 있었고 땀방울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피곤하고 배도 고팠고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근처 밭에서 일하는 노인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허리를 굽히고 농작물을 돌보고 계셨어요. 이거다라고 생각했죠. 아마도 힘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전거를 세우고 밭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기요. 영어로 말을 걸어봤어요.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요. 그 노인은 허리를 펴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놀랍게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길을 잃으셨나요? 눈을 깜빡이며 놀란 채 대답했어요. 아니요. 길을 잃은 건 아니에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기자입니다. 이 섬의 생활에 대해 글을 쓰려고 왔어요. 그 노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정말 멋지네요. 프랑스에서 오는 방문객은 많지 않아요. 저는 김재성입니다. 차 한잔하러 들어오시겠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근처의 작지만 잘 정돈된 집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 따라갔죠. 집 안은 소박하지만 편안했어요. 주방에는 현대적인 가전제품들이 있었고 구석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보였어요. 전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김 씨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섬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어요.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드실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유도했죠. 그는 웃으셨어요. 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답니다. 여객선은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요즘은 고속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손주들이 매주 영상 통화를 해오거든요. 저는 살짝 찌푸렸어요. 이건 제가 찾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부족 같은 것들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작은 진료소가 섬에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본토로 빨리 갈 수 있고요. 일자리의 경우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긴 하지만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은 일부가 돌아와서 친환경 사업을 시작하거나 원격으로 일하기도 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김 씨는 섬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들려주셨어요. 그는 몇십 년 전 마을의 옛 사진들을 보여주셨고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있잖아요. 그가 제 찻잔을 다시 채워주며 말했어요. 여기 삶이 완벽하진 않아요. 어느 공동체나 겪는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함께 해결해 나가죠.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고정관념에 대해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가난과 고난을 찾으러 이곳에 왔지만 대신 회복력과 발전을 발견했어요. 오후가 지나면서 김 씨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서울에서 온 그의 딸과 손주들이 방문 중이었고 곧 작은 집은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세대가 서로 교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K-팝과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이 장면은 현대적인 어느 나라에서나 펼쳐질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도왔어요. 김 씨의 딸 민서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우리 섬에 대해 공정한 이야기를 써주셨으면 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울처럼 부유하진 않지만 가난하고 낙후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저녁 노을 속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요. 제가 쓰려고 했던 이야기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이곳에 와서 제 편견을 확인하려 했지만 대신 쉽게 분류할 수 없는 공동체를 발견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기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편집자는 가난과 고난의 이야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제가 발견한 진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김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만난 다른 섬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고정관념으로 축소되기엔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깊은 숨을 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섬의 진짜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물론 도전 과제들도 있지만 또한 승리의 이야기들도요.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공동체에 강이 남으려. 그것은 편집자가 원했던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가 발견한 진실이었어요. 밤 늦게까지 글을 쓰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섬의 이야기를 찾으러 왔지만 대신 섬의 이야기가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기자로서의 역할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목적 의식을 느끼며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 이번에는 열린 눈과 마음으로 섬을 탐험할 거예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전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모든 것을 발견할 날이 기다려져요.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섬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고생하거나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 가졌던 편견에 대해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내가 찍은 사진들은 내가 쓰려고 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들,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풍경들. 내가 찾아야 했던 어려움이나 낙후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전화를 받기를 기다리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이번 취재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요. 문제라도 있나? 그는 여전히 거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쓰고자 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편집자가 말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무슨 말이야? 이야기가 없다는 게 그 섬에서 가난이나 고생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야? 침을 꿀꺽 삼켰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요. 편집자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 뭘 하든지 상관없어. 기사를 찾아내. 그게 내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꾸며내라는 거였죠. 하지만 친절한 농부와 그의 가족, 명랑한 학생들,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해가 지면서 전통 한옥에 따스한 빛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멀리 항구에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이 저녁을 즐기며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진실을 쓰기로요. 작은 방의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잠시 키보드 위에서 머물다가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현대적인 여객 터미널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마을에 대해 썼어요. 태양광 패널이 있는 농장과 컴퓨터실이 있는 학교를 묘사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농부의 딸 이야기도 썼어요. 글을 쓰면서 어깨에서 짐이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진짜 이야기였어요. 고난과 빈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보와 희망의 이야기였죠. 편집자가 원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건 진실이었어요. 그 후 며칠은 섬을 더 탐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금세 지나갔어요. 작지만 잘 갖추어진 지역 보건소도 방문했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새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공동체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이곳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기로 한 제 결정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섬에서의 마지막 밤, 해변에 앉아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노어부가 다가와 맥주 한 캔을 건네줬어요. 우리는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있다가 그가 말했어요. 있잖아요. 거친 목소리지만 친근하게 말했어요. 우린 큰 빌딩도 없고 멋진 차도 없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겐 서로가 있다는 거죠. 그의 말이 다음 날 아침 가방을 싸면서도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이 섬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전통과 진보를 함께 아우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였어요. 배에 올라타 섬을 떠나면서 저는 슬픔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아름다운 곳과 만난 멋진 사람들을 떠나게 되어 슬펐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생각에 기대가 됐어요. 편집자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섬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제 결정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때로는 좋은 기자가 된다는 건 보내진 대로의 이야기가 아닌 진실을 전하는 거니까요. 노트를 꺼내 기사 서두를 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해안에서 떨어진 바다에 자리한 한 섬이 기대를 깨트린다. 전통과 진보가 손을 맞잡고 걷고 공동체 정신이 현대 기술과 나란히 살아 숨쉬는 곳. 이곳은 그 섬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희망과 회복력, 그리고 한국 농촌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의 이야기다. 배가 파도를 가르며 육지로 향하는 동안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제가 쓰러온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전해야 할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낙후된 시골과 섬에 대한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기대 이상으로 발전된 모습에 충격에 빠진 한 외국 여기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